스포츠 사회학이 오늘 개념이 다 끝나요. 그러니까 일부러 시간표에는 2시간씩 3번을 넣어놨는데 일부러 2번 안에 수업을 다 하려고 해요. 첫 번째 2시간 동안 개념을 다 나가고 이제 좀 이따 알려드리겠지만 문제를 풀어오시라고 어떻게 푸시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렇게 풀어서 2번째까지 하고 나시면 이제 심리학이 좀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사회학을 좀 간단하기 때문에 빨리 끝내는 거고요. 그래도 사회학을 먼저 한 이유는 심리학이 좀 내용이 광범위해서 깊게 들어가면 끝이 없어요. 한이 없는데 가끔 심리학에서 너무 헤어나오지 못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사회학을 먼저 보시면서 아, 문제가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는구나, 어느 정도 범위만 보면 되겠구나 라는 개념을 좀 잡아드리기 위해서 사회학을 먼저 하는 거고요. 지금 계속 말씀드렸듯이 사회학의 포인트는 순기능과 역기능이에요. 같은 표현도 순기능에 들어갈 수 있고 역기능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꼭 옳고 그름보다는 성격이 다른 게 무엇이냐라는 질문이 가장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순기능, 역기능을 좀 구분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보시면 사회학은 오늘 개념은 다 나갈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이어서 7단원 한번 보시겠습니다. 페이지는 30페이지고요. 여기서 이제 사회화가 나와요. 사회화의 개념을 먼저 보시면 인간이 소속 집단에 상응하기 위해서 사회적 제도나 지식이나 규범 등을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습득하고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포인트 단어는 습득이에요. 그 밑에 스포츠 사회화를 보셔도 스포츠 참여를 통해서 스포츠 집단이 가지는 가치관이나 신념, 태도 등을 집단 내 다른 구성원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체득하거나 습득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습득의 동그라미를 치시면 되고요. 단순해요. 사회화는 사회적인 부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스포츠 사회학은 이제 스포츠 내에서의 사회화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밑에 보시면 이미 개인적으로 가치관이나 태도가 뚜렷하게 형성되어 있는 성인이나 장노년층보다는 주로 청소년기 이전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 당연하겠죠. 개인적인 가치관이 이미 다 형성된 것보다는 조금 더 덜 형성된 청소년기가 더 영향을 많이 받고요. 사회화의 2가지 접근법이 나옵니다. 이 부분이 2014년 기출인데 출제 확률은 조금 적긴 한데 한번 보시면 되세요. 이제 개념을 이해하는 건 어렵지 않아서요. 이해만 좀 하시면 되는데 내면화로서의 사회화, 상호작용으로서의 사회화로 나뉩니다. 그래서 먼저 내면화로서의 사회화를 보시면 개념을 백지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백지 상태에서 사회의 정보와 영향을 받아서 수동적으로 사회화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상호작용으로서의 사회화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상호 의존적으로 상호작용이 되기 때문에 능동적 사회화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개념을 먼저 잡고 내용을 보시면 핵심 관념도 이제 내면화로서의 사회화는 그냥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거기 때문에 사회 역할이나 사회 제도를 알리는 거, 가르치는 거에 관념이 있고요. 상호작용으로서의 사회화는 이제 스스로 능동적으로 사회화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아 정체성이 핵심 관념입니다. 그 다음에 핵심 이론을 보시면 내면화로서의 사회화는 기능주의, 이제 사회 역할을 행하는 그런 기능에 대한 기능주의가 핵심 이론이고요. 상호작용으로서의 사회화는 이제 상호작용되는 부분, 문화별, 나라별, 문화연구나 이런 부분이 핵심 이론이 되고요. 그래서 행위의 형태를 보시면 개인이 사회의 메시지를 이해하고 각본대로 행하면서 수동적인 학습자로서 사회화된 인간의 개념이 내면화로서의 사회화입니다. 여기서는 수동적의 동그라미 치시면 되고요. 상호작용으로서의 사회화를 보시면 개인이나 사회의 메시지에 대한 개인적 해석과 반응이라서 능동적의 동그라미 치시고 능동적 또는 창조적인 관계를 통한 역할 수행자라고 본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것도 암기하시기보다는 어떤 설명이 어느 사회화에 속하는지 정도만 구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1페이지 보시면 유형이 나와요. 이것도 순서예요. 총 4단계고요.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잘 나오는 부분이라서 쉬운데 잘 나오기 때문에 잘 암기해 주시고요. 이해하시면 쉬워요. 1번이 보면 스포츠로의 사회화입니다. 동의어로는 스포츠 사회화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이 스포츠를 통한 사회화, 그 다음이 스포츠 탈 사회화, 그 다음이 스포츠 재사회화입니다. 그래서 스포츠로의 사회화는 스포츠 활동을 아예 안 하던 사람이 처음으로 뭐 수영을 배운다거나 배드민턴을 한다거나 식의 스포츠에 참여하는 부분이고요. 스포츠를 통한 사회화는 내가 이미 스포츠를 경험한 부분들이 사회로까지 전이되는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탈사회화는 이탈이라는 단어를 떠올리시면 되고요. 활동 참여를 중단하거나 포기하거나 그만두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재사회화는 탈사회화 후에 새로운 직업을 다시 갖게 되는 부분이라서 이제 3단계로 끝나는 사람도 있고 4단계까지 가서 재사회화까지 이루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화의 의미를 봤을 때 스포츠 사회화의 사회학적 의미로는 집단의 규범을 내재화하고 익히는 의미가 될 수 있고요. 심리적으로는 자아를 형성하거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고, 인류학적으로는 문화를 전달하거나 특정한 생활 방식에 적응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사회화 과정 이론에는 좀 3가지가 있는데요. 사회학습 이론이 있고 역할 이론이 뒤에 있고요. 3번째로 준거 집단 이론이 있어요. 먼저 사회학습 이론을 보시면 강화, 보상이나 처벌 등의 강화나 아니면 가르침을 받는 코칭, 그리고 다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하는 관찰학습을 통해서 사회화가 실현된다라고 보는 이론이고요. 뒷장 보시면 2번째 이론은 역할 이론입니다. 사회 구조 내에서 사회적 지위를 위한 역할 기대나 행동 양식을 연습한다라고 해서 역할 이론이고요. 마지막에 준거 집단 이론은 좀 중요해요. 표시를 좀 해주시고요. 동의어로 사회화의 주관자 이론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인간이 다른 집단이나 사람의 행동, 태도, 감정 등을 준거 수단으로 삼아서 사회화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한 준거 집단으로는 가족, 동료 집단, 학교, 지역사회, 대중매체 등 보고 배울 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회적 주관자는 밑에 부분에 좀 더 나올 거예요.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4단계를 한 단계씩 보면은 첫 번째 단계가 스포츠 활동을 안 하던 사람이 스포츠에 참여하는 스포츠로의 사회화고요. 말씀드린 대로 스포츠 사회화라고 표현해도 이 단계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단계는 스포츠 참가 자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건강을 위해서 처음 수영 수업에 참가했다거나 친구들과 처음 스키 캠프에 참가했다고 하면 이 단계에 속하는 겁니다. 그럼 사람이 이렇게 안 하던 스포츠에 참가할 때는 어떠한 영향을 받았겠죠. 그러한 영향 요인이 크게 3가지로 나누어요.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영향 요인은 별표 쳐주시고요. 1번이 개인적 특성, 2번이 사회적 주관자, 3번이 사회적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3가지로 크게 나뉘면서 이것도 좀 가지치기를 잘 하셔야 되는데요. 크게 나눴을 때 개인적 특성, 사회적 주관자, 사회적 상황이고요. 가족이나 동료 집단, 학교, 지역사회, 대중매체는 사회적 주관자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 특성을 먼저 보시면 성별이나 연령, 출생, 서열, 사회, 경제적 지위 등을 말하기 때문에 잘 변하지 않겠죠. 그 다음에 보이는 게 사회적 주관자인데요. 표현이 좀 생소하실 수 있어요. 지금 동의어를 제가 많이 넣어놓은 이유는
그 스포츠로의 사회와의 영향 요인에 속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했을 때 사회적 주관자를 이렇게 다른 용어로도 표현해서 넣어놔서 틀리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동의어를 다 넣어놨어요. 그 사회적 주관자는 중거 집단이라고도 표현하고 주요 타자, 중요 타자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사회적 주관자는 옆에다가 써주시면 되세요. 스포츠 참가에 영향을 미친 사람. 사회적 주관자는 스포츠 참가에 영향을 미친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족이 먼저 보면은 가장 절대적인 사회화 주관자가 가족이죠. 그렇겠죠. 우리가 제일 먼저 접하거나 사회화를 처음 배우는 것이 가족이기 때문에 가장 절대적인 사회화의 주관자고, 스포츠와 여가활동의 역할 사회화가 최초로 이루어지는 중거 집단은 무엇인가 했을 때 가족입니다. 그 다음에 동료 집단에는 친구나 직장 동료가 포함되는데 청소년기에 가장 영향력이 큰 사회적 주관자는 당연히 또래 집단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학교나 지역사회 대중매체 읽어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에 있는 사회적 상황 같은 경우에는 필기해 주실 때 사회적 상황은 참가 당시의 주변 상황이라고 써주시면 되세요. 참가 당시의 주변 상황. 그래서 내가 참가하는 당시에 스포츠 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용품이 어떤지, 정치적으로 무엇을 중시하는지, 경제적으로 어떤지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족이나 동료 집단은 어디에 속하는가 했을 때 개인적 특성이 아니라 사회적 주관자에 속한다는 것을 꼭 구분을 잘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크게 나누면 3개, 그 다음에 사회적 주관자 안에 5가지가 들어있다라고 가지치기를 잘 해주시고요.